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은 16세기 사회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의 실천 규범 원리였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질서 속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조선의 유학자들은 모든 존재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방법과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17세기 초 조선에 유입된 서구 지식들은 일부 지식인의 의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적 지식은 마음의 이치를 관념적으로 탐구하는 주자학의 방식과 달랐고,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상충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에 중화주의적 세계관은 그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되었습니다. 실학적 학문관을 지닌 일부 지식인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이들에게서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려는 의식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자연의 이변을 의미하는 천재지 제2현상에 대한 시각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자학은 군주의 권한을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제2현상을 두고 군주에게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자연과 인간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을 바탕으로 제2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 영역과 관련지어 해석한 것입니다. 이익은 제2현상이 자연의 영역이므로 인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자학이 제2현상을 통해 사회를 해석하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가 잘못돼도 제2현상이 없거나 평화로워도 제2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그 법칙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주자학적 관점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최한기는 자연을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변화하는 객관적인 존재로 보고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연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은 만물의 뜻을 두지 않고 만물 스스로 생겨나고 자라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실학자들이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면서 인간관과 자연관은 변화되었으며 실학적 학문관도 정립되었습니다. 마침내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인데요. 심학으로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실학자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선 후기 유입된 과학과 기존의 주자학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그 간극을 줄이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서구 학문과 과학 지식 수준에 감탄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주자학적 사유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새로운 학문이 인간관과 자연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용하기 위해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때문에 서구의 지식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주자학은 16세기 사회 전반을 지배했는데요.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실천 규범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질서 속에서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덕적 인간, 도덕적 사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17세기 초 조선에 유입된 서구 지식은 지식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은 마음을 관념적으로 탐구하는 주자학과 달랐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상충했습니다. 특히 모든 문화가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으로 중화주의는 영향력이 약해졌는데요.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실학적 학문관을 지닌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연과 인간의 분리의식이 시작되었는데 자연의 이변에 대한 시각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자학은 제2현상을 두고 군주에게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통일적 파악의식을 바탕으로 제2현상을 인간과 관련지어 해석한 것입니다. 이익은 제2현상이 인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자학을 비판했습니다. 자연은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그 법칙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렇게 주자학적 관점이 약화된 것입니다. 또한 최한기는 자연을 인간과 무관한 객관적인 존재로 보고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자연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했습니다. 즉 만물은 스스로 생겨나고 자라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실학자들이 서양을 수용하면서 인간관과 자연관이 변화되었으며 실학적 학문관도 정립되었습니다. 마침내 과학적 지식이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인데요.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실학자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선 후기 과학과 주자학의 간극을 줄이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서구 학문과 과학 수준에 감탄하면서 기존의 주자학적 사유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들은 서구 학문의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용하기 위해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서구 과학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주자학은 16세기 사회 전반을 지배했는데요.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질서 속에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고 그것이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원리로 내세웠습니다. 17세기 초 유입된 객관적 탐구에 집중한 과학
주자학은 관념적 탐구를 중시하는 주자학과 달랐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상충했습니다. 특히 모든 문화가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되었습니다. 실학적 학문관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주자학은 제2현상을 두고 군주에게 책임을 물었는데요. 자연과 인간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익은 제2현상이 인간과 관련이 없다며 주자학을 비판했는데요. 자연은 그 내재적인 법칙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주자학적 관점이 약화된 것입니다. 또한 최한기는 자연을 객관적인 존재로 보고 자연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을 수용하여 실학적 학문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과학이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인데요.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선 후기 과학과 주자학의 간극을 줄이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서구의 과학에 감탄하면서 기존의 주자학적 사유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들은 서구 학문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용하기 위해 주자학을 바탕에 두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